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동하는 지구과학의 김동국입니다. 자, 오늘도 요즘없이 돌아온 천문학의 시간입니다. 자, 천문학에 대해서 오늘도 또 해볼 건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알면 뭐 웬만한 문제들은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그 별의 진화 과정에서 별들의 이 에너지원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별의 에너지원, 그러니까 별이 불타오른다. 그러면 이 빛을 내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 불타오르는 에너지원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큰 쪽으로 해서 애들이 이렇게 자꾸 모이는 거죠. 모이면서 이제 밀도가 높아지니까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래 인해서 이제 빛이 새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중력 수축 에너지는 주로 어느 별에서 작용하는 에너지원이냐면 원시성일 때 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사용이 되죠. 그래서 자꾸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보면 어떤 이만한 크기의 별들이 저 공간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어떤 빛,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애가 이쪽으로 줄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이제 바뀌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위치 에너지가 이제 요 높은 곳에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열을 내고, 또 그 에너지 중에서 복사 에너지가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는 빛을 내보낸다. 요게 이제 원시성에서 작용하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사실 이제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두 번째, 수소 핵 융합 반응. 수소가 모여서 헬륨을 만드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은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느냐? 아주 중요하죠. 어디서? 주계열성에서 일어나는 활동.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주계열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얘기하면 이 주계열성이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했다는 말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수소 핵 융합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면 간단하게 적을게요. 수소의 질량이 1인데 실제로 1이 아니야. 뭐 예를 들면 1. 얼마인 거죠. 근데 얘가 4개가 모이게 되면 질량 4인 헬륨으로 융합이 되게 될 건데, 이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헬륨은 질량이 딱 4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소는 하나당 뭐 예를 들어서 수소 하나에 뭐 1.01이라고 보면 얘가 뭐 4.004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수소 하나당 1.001이라면 4개니까 4.004겠죠. 근데 헬륨은 딱 질량이 얼마냐면은 4야. 근데 얘가 이렇게 가버리면 얼마가 남지? 0.004가 남아. 이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얘들이 E는 아인슈타인의 법칙 NC 제곱으로 방출을 하게 되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빛의 속도로 달리게 되면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핵 융합 반응이다 라고 부릅니다. 수소 핵 융합 반응. 이제 봄이 되어서 날씨가 덥습니다. 옷을 좀 벗고 수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을 만드는 작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 수소 핵 융합 반응은 다시 2개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어떤 반응이냐면 PP 반응이라는 것하고 CNO 반응으로 해서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애들 책에 되게 복잡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과정을 다 알기에는 사실 조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PP 반응은 양성자 결합, CNO는 C 만들고 O 만들고 O가 있는, C와 N과 O가 있는데 애들이 촉매 작용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래서 CNO가 촉매를 해서 이제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PP와 CNO 반응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느냐, 질량에 따라서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느냐가 조금 중요한데, 그거는 1.5 태양 질량을 기준 잡아가지고 만약에 작으면 PP 반응, 크면 CNO 반응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온도가 얼마 정도냐면 중심부의 온도가 약 1800만 K 정도 되면 PP 반응, CNO 반응으로 기준점을 좀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지금 쓸 데가 만만치 않아서 여기다 쓸까? 여기다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요게 PP 반응의 선이고 요게 CNO 반응의 선입니다. 그래서 요 기준점, 요 둘이가 이제 반응이 여기 질량인데 이게 표면 온도인데 표면 온도가 얼마냐면은 약 1800만 K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점을 넘어가게 되면 1800만 K보다 작을 때는 누가 더 많이 일어나냐면 PP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우리가 표면 이 중심부 온도가 얼마 정도냐면 그거보다는 더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태양이 위치할 때.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커지면 1800만 K보다 더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CNO 반응이 더 우세하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 헬륨 핵융합 반응. 이거 쓸까요? 노란색을 적어야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있었으면 이번에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있는데 얘는 언제 일어나냐면 거성 단계 때. 그러니까 주계열성을 벗어나면 실제로 이제 거성으로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수소가 아닌 헬륨, 탄소 이렇게 점점 이제 더 큰 무거운 원소들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 얘는 마찬가지로 질량이 4인 헬륨 3개가 모여서 뭐가 되느냐? 질량이 12인 탄소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헬륨 핵융합 반응은 온도가 1억K를 기준점으로 이제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온도 변화에 엄청 민감한 아이입니다, 얘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수소가 헬륨 내고 이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헬륨이 탄소를 만들어내고 탄소가 다시 산소를 만들어내고 산소가 다시 규소를 만들고 다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요까지 요렇게. 그러니까 수소가 모여서 헬륨이 모여서 탄소.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굴 만든다? 철을 만들어낸다. 요 과정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별이 있으면 이 별의 내부 구조와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별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정력학 평형이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는데 한 번 더 해보면 정력학 평형 상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정력학 평형 상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안정되어 있는 상태죠. 실제로 중력 수축 에너지하고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팽창하려고 하는 내부 압력하고 두 개가 서로 딱 똑같아지면 수축과 팽창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중력 수축과 내부 압력이 같을 때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정력학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더 커졌다. 정력 수축 에너지가 더 커졌다. 그럼 어떻게 되죠? 수축하겠죠, 얘는. 왜? 쪼그라들 거니까. 만약에 내부 압력이 더 크다. 그래서 안쪽에서 팽창을 많이 한다.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력학 평형 상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뭐냐? 이 질량에 따라서 내부의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내부의 구조가 다른데 어떻게 나누냐면 만약에 태양보다 질량이 2 크다. 그러니까 태양 질량보다 2배가 더 크다. 그러면
안쪽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안쪽에 중심핵이 있고 그 다음에 대류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복사층이 나타나는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태양이죠. 태양. 태양이 중심핵이 있고 그 위에 대류층이 있고 마지막에 복사층. 아니. 지금 잘못했어. 쌤이 지금 완전 잘못 설명했습니다. 완전 착각했어요. 자, 다시. 자, 중심핵이 있고 그 바깥에 복사층이 있죠. 쌤이 지금 잘못 설명했습니다. 복사층이 있고 맨 바깥이 대류층이 있죠. 그래서 대류를 통해서 대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우리가 표면에 활동이 생기고 하니까 잘못 얘기했습니다. 자, 정정할게요. 태양보다 이 2배 큰 질량 이하는 중심핵, 복사층, 대류층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태양 질량보다 2배 큰 놈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너무 뜨거워. 속이 너무 뜨거워. 그래서 안에 이미 대류하는 핵이 존재하는 거죠. 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바깥층에 복사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2개로. 자, 정리해보면 내부 구조가 태양보다 2배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작으면 태양하고 똑같아요. 중심핵, 복사층, 대류층. 이게 복사 대류는 어떤 이야기냐면 에너지 전달 효율은 누가 좋으냐면 대류가 훨씬 좋겠죠. 그러면 중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복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바깥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나가고 나면 더 이상 전달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대류를 통해서 에너지 전달 효율을 높이는 거죠. 이게 얘들. 얘 같은 경우는 중심이 너무 뜨거워. 그걸 빨리 밖으로 내보내야 돼. 그럼 에너지 전달 좋은 게 누구야? 대류. 그래서 대류핵을 가지고 바깥은 대류핵보다 나은, 그러니까 좀 덜한 복사층을 가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인 한번 칠판을 보면 별의 에너지원, 중력수축 에너지,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내부 구조는 질량에 따라서 나누어서 이렇게 있다는 사실까지 하면 이제 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별이 끝납니다. 간단하죠? 뭐 생각보다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지원의 어려운 부분들이 다 G2로 가고 G2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약간 빼고 간단히 시켜가지고 원으로 다 내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용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조금만 더 운동하는 지구과학을 보게 된다면 수능 지구과학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운동하는 지구과학의 김동국이었습니다.